계란 10개에 3,902원.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닭 1,000만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삼겹살 납품업체 9곳은 가격 담합으로 적발됐습니다. 한우 사육도수는 10만 마리 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조용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마트에 들른 적 있으시죠? 계란 한 판 7,400원, 삼겹살 100g에 2,658원, 한우 등심 100g에 9,946원. 장바구니에 넣으려다 다시 내려놓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도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습니다. 한때 계란 12개가 24,000원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지금 미국 계란값은 80%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21% 더 올랐습니다. 같은 전염병인데 왜 우리만 이럴까요? 답은 유통구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4일 기준 대한민국 축산물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란만이 아닙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닭고기는 9.3% 비싸졌습니다. 한우 1등급 등심은 5.2% 상승했습니다. 2월 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한꺼번에 6% 뛰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입니다. 쌀 가격도 20kg에 63,000원대로 전년 대비 15% 올랐습니다. 밥도 비싸졌고 반찬도 비싸졌고 고기는 더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렇게 동시에 오르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닭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닭을 죽여야 했던 바이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줄여서 AI라고 부릅니다. 조류, 그러니까 새에게 감염되는 독감 바이러스인데, 고병원성이라는 말은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감염된 닭은 거의 100% 죽습니다. 문제는 전파 속도입니다. 한 마리가 걸리면 같은 농장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감염 농장 주변 반경 수 킬로미터 안의 닭을 전부 살처분합니다. 감염되지 않은 닭까지 포함해서요. 2025년에서 2026년 동절기,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55건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동절기 32건, 2024년에서 2025년 동절기 49건은 훌쩍 넘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살처분된 산란개는 976만 마리, 거의 1,00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전 같은 시기에 살처분된 산란개는 483만 마리였습니다. 올해는 그 2배입니다. 23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4배입니다. 서울 인구가 약 950만 명인데요. 산란개 976만 마리는 서울 시민 전원에 한꺼번에 없앤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닭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쯤에서 경제학 개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공급 쇼크, 영어로 서플라이 쇼크라고 합니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져서 공급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장이 반토막 났는데 주문은 그대로인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튀겠죠? 지금 계란 시장이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월 1평균 계란 생산량은 4,754만 개입니다. 작년보다 5.8% 줄었습니다. 산지 가격은 특란 기준 1,800원 내외로 13%가량 올랐습니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이 오른 겁니다. 교과서적인 수요 공급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계란값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전염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을 긴급 수입했습니다. 필서 71만 개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수입까지 했는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이유를 알려면 계란의 유통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계란 시장에는 60년 넘게 이어져 온 독특한 관행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본인이 받고 싶은 가격을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희망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희망 가격이 산지 도매 가격으로 그대로 굳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정제학에서 이런 시장을 포로 시장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공급자가 정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비가 쏟아지는데 옆에 다른 가게가 없습니다.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살 수밖에 없죠. 계란도 비슷합니다.
대체재가 마땅히 없으니까요. 게다가 유통상인들은 계란을 받아서 거래처에 납품한 다음 대금 정산을 약 40일 뒤에 합니다. 보통 도매시장은 2주 안에 정산하는데 계란은 40일입니다. 그 사이에 깨진 계란, 할인 행사로 빠진 금액을 농가에 전가합니다. 100원 줘야 할 걸 70원, 80원만 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후장기라고 부릅니다. 농가도 손해, 소비자도 비싸게 사는데 중간 유통 단계만 배부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트에서 계란 한 판 7,400원을 내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의 흐름을 한 단계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 판 7,400원 기준입니다. 먼저 산지 가격. 특난 30개 기준 산지 가격은 약 3,600원입니다. 전체의 약 51%입니다. 절반 정도가 농가로 갑니다. 그런데 농가가 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료비가 빠집니다. 계란 생산 원가의 약 60%가 사료비입니다. 3,600원 중 약 2,060원이 사료값으로 나갑니다.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는 대부분 수입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비도 오르고 계란값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사료비를 빼면 농가에 남는 건 약 1,440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전기료, 방역비, 시설 감가상각비가 또 빠집니다. 감가상각이란 건물이나 장비 같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걸 비용으로 잡는 겁니다. 닭장은 10년 쓸 수 있다면 매년 10분의 1씩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런 비용을 다 빼면 농가 순이익은 약 300원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다음은 유통 단계입니다. 한지에서 소비자까지 유통 마진은 약 3,449원, 전체의 49%입니다. 거의 절반이 유통 과정에서 붙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집 선별 비용, 포장비, 운송비, 도매 마진, 소매 마진이 포함됩니다. 대형마트의 계란 마진율은 보통 15%에서 20% 수준입니다. 7,045원 중 약 1,050원에서 1,400원이 마트 몫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7,045원을 내면 사료회사가 약 2,160원, 유통마트가 약 3,445원, 농가 순이익은 300원에서 500원. 결국 계란 한 판을 팔아서 농가에 남는 건 고작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닭 1,000만 마리가 죽어나가는 위기 속에서도 정작 농가는 남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전염병은 자연재해에 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유통구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60년 넘게 안 바뀌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계란을 넘어서 다른 축산물까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계란만 오른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한우까지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염병과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2026년 3월 8일 기준 삼겹살 100g 가격은 2,658원입니다.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앞다리도 100g에 1,525원으로 13.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가 오른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닙니다. 닭 전염병이 돼지한테 옮지는 않으니까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줄여서 PRRS라고 합니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인데 이게 유행하면서 출하할 돼지가 없다는 농가들의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사료 가격.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코로나 이후 30%에서 40% 넘게 올랐습니다. 비용이 오르니 가격도 올라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 담합입니다. 2026년 3월 12일, 불과 이틀 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납품업체 9곳에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드람푸드, 할인그룹 계열사, 선진, 해드림 APC, CJ PD&케어 등입니다. 이들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서로 짜고 맞춘 겁니다. 카르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뒤에서 몰래 가격을 합의해서 소비자에게 비싸게 파는 행위입니다.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뒤에서 다 같이 가위 내자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는 경쟁이 있다고 믿고 사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사라진 시장인 겁니다.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서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징금 규모를 보면 도드람푸드 6억 8천만 원, 해드림 APC
4억 4,100만 원, 현진 4억 3,500만 원 순입니다.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까지 됐습니다. 해당 계약 규모가 약 87억 원이었는데 이 87억 원어치 거래에서 소비자가 낸 돈이 공정한 경쟁 없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삼겹살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전염병, 사료비, 그리고 담합 세 가지가 겹친 겁니다. 자연재해와 인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한우는 어떨까요? 네 번째 단서, 한우입니다. 6월 기준 한우 1등급 등심 소비자 가격은 100g에 9,946원입니다. 거의 만원입니다. 100g이 만원이면 200g짜리 스테이크 한 장이 2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레스토랑이 아니라 마트에서 사는 가격이 이겁니다. 1년 전보다 5.2% 올랐습니다. 월플러스 등급, 안심은 10.8%, 등심은 13% 상승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입니다. 한우가 비싸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가 줄었습니다. 한우 사용 마리수는 2022년 말 355만 7천 마리에서 2025년 12월 319만 7천 마리로 약 10% 감소했습니다. 36만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올해 말까지 3만 마리가 더 줄 전망입니다. 2026년 전체 사육두수는 314만 7천 마리로 전년 대비 2% 추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왜 소가 줄었을까요? 여기에는 한우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우를 키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2플러스 등급 최고급 마블링을 받으려면 33개월 이상 키워야 합니다. 거의 3년입니다. 3년 동안 매달 사료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28개월이 지나면 소의 직체, 그러니까 몸무게 증가가 거의 멈춥니다. 약 80kg 정도만 더 드는데 그것도 대부분 지방입니다. 28개월에서 33개월 사이 5개월 동안 사료비만 추가로 나가는 셈입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32개월 사육한 농가의 마리당 수익은 약 56만 원입니다. 반면 28개월 사육한 농가의 수익은 약 180만 원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짧게 키운 쪽이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농가가 33개월 이상 키우는 이유는 관행 때문입니다. 오래 키워야 좋은 등급 받고 좋은 등급이어야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수십 년 동안 뿌리내린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정해진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합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도 기존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크레이티 자판이 대표적입니다. 더 빠른 자판 배열이 있는데도 모두가 익숙하니까 바꾸지 않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높은 생산비 때문에 한우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니 소비는 줄어듭니다. 올해 1월 가정 내 한우 평균 구매량은 327g입니다. 작년 같은 달 360g보다 9% 줄었습니다. 비싸니까 덜 사고, 덜 사니까 농가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으니까 소를 덜 키우고, 소가 줄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는 악순환입니다. 올해 2분기 한우 도매 가격은 작년보다 11.7% 오른 kg당 25,000원이 전망됩니다. 평년보다도 5.2% 높은 수준입니다. 한우가 국민고기에서 점점 명절 선물용으로만 소비되는 사치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제학에서 사치제란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느는 재화를 말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이기도 합니다. 한우가 사치제가 되어간다는 건 서민밥상에서 한우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서를 모아보겠습니다. 계란은 전염병으로 공급 쇼크, 돼지고기는 전염병 플러스 담합, 한우는 구조적 고비용 체질, 닭고기도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9.3% 상승. 모든 축산물이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의 밑바닥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단서, 숨겨진 구조입니다. 모든 축산물 가격 상승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유통비용입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입니다. 소비자가 1,000원을 내면 492원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한우의 경우 유통비용이 전체 소비자 가격의 약 52%를 차지합니다. 돼지고기도 비슷합니다. 닭고기는 더 높아서 58%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서 60% 가까운 돈이 유통 단계에서 붙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농식품부도 인정했습니다. 소의 유통 비용은 전체 가격의 52% 정도인데 미국도 일본도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요? 비율은 비슷한데
절대 가격이 다릅니다. 한국 한우 등심 100g이 약 10,000원입니다. 미국 앵거스 소고기 등심은 100g에 약 3,000원에서 4,000원입니다. 호주산은 더 쌉니다. 유통비용 비율이 같아도 원래 가격 자체가 2배에서 3배 비싸니까 유통비용의 절대 금액도 2배에서 3배인 겁니다. 같은 52%라도 100만 원의 52%와 30만 원의 52%는 완전히 다른 금액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원래 가격이 비쌀까요? 한국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개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10잔 만드나 100잔 만드나 임대료와 기계값은 같습니다. 100잔 만들면 한 잔당 고정비가 10분의 1로 줄죠.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미국의 평균 산란계 농장 규모는 수십만 마리에서 수백만 마리입니다. 한국은 평균 5만에서 10만 마리 수준입니다. 한우 농가는 평균 사육도수가 40도에서 50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대규모 목장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농장이 작으니 한 마리당 고정비가 높고 고정비가 높으니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비싸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규모를 더 키우기 어렵습니다. 또다시 악순환입니다.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이 악순환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하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미국도 2022년부터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습니다. 1억 6천만 마리 이상의 산란닭이 살처분됐습니다. 한국의 16배 규모입니다. 2025년 초에는 계란 12개 가격이 9.53달러, 한화 약 14,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계란값은 80% 넘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은 대규모 농장 시스템 덕분에 복구 속도가 빠릅니다. 살처분 후 빈개사에 새닭을 입식하는데 한국보다 훨씬 빠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이동이 자유로워서 한 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메꿀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도 단순합니다. 대형 농장에서 대형 유통업체로 직거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중간 단계가 적으니 가격 반영도 빠릅니다. 반면 한국은 소규모 농가가 분산돼 있고 중간 수집상과 도매상을 거치는 다단계 유통 구조입니다. 산지 가격이 내려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농식품부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2026년 1월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란 온라인 도매 거래소를 현재 4곳에서 2030년까지 1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계획일 뿐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은 약 2만에서 3만 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조립하고 전국 대리점에 배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자동차의 유통 마진율은 약 20%에서 25% 수준입니다. 계란은 어떤가요? 닭이 낳고 선별하고 포장해서 트럭에 실어 마트에 갖다 놓으면 끝입니다. 부품은 연계입니다. 그런데 유통비용이 49%입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단순한 상품이 자동차보다 2배 높은 유통 마진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쪽이 더 비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반전이 한국 축산물 유통에 민낯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엥겔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닭의 총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이 수치가 낮습니다. 먹는 데 드는 돈 비중이 적으니까요. 미국은 6.4%, 한국은 13.4%입니다. 미국의 2배입니다. 2025년 1분기에는 먹거리 관련 지출 비중이 29.2%까지 치솟았습니다. 201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가 지갑을 잡아먹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화물차 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삼겹살 정식 한 끼가 12,000원입니다. 1년 전에는 2만 원이었는데요. 매일 새끼를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분에게 한 끼 2,000원 인상은 한 달이면 18만 원입니다. 한 달 식비가 18만 원 더 나가는 겁니다. 주말에 아이토를 데리고 마트에 간 4인 가족. 삼겹살 600g, 계란 한 판, 닭 한 마리를 사면 3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 전에는 2만 5천 원이면 됐는데요. 아이들 간식으로 계란말이를 자주 해주던 엄마가 계란이 비싸서 두부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자취생.
편의점 삼각김밥이 1,800원입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계란 10개에 3,900원이면 하나에 390원입니다. 라면 한 봉지 값의 절반이 계란 하나인 겁니다. 이분들에게 축산물 가격 상승은 통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현실입니다. 점심을 뭘 먹을지, 장을 얼마나 볼지, 아이 반찬을 뭘로 바꿀지, 밥상 물가는 삶의 질을 직접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밝지 않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보통 4월이 돼야 잦아듭니다. 살처분된 산란계가 복구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병아리가 자라서 알을 낳기까지 약 5개월. 생산량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계란 가격이 안정되려면 올 하반기는 돼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우는 더 오래 걸립니다.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미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는 새끼를 낳아서 출하하기까지 최소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사육두수를 늘린다 해도 시장에 반영되려면 2028년, 2029년은 돼야 합니다. 돼지고기는 담합적발 이후 시장 감시가 강화되겠지만 사료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국제 곡물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사료비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도 있습니다. 첫째,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는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농협 공판장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 계란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도화해서 60년 된 후장기 관행을 없앤다는 계획. 실행만 된다면 중간 유통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우 단기 비육 전환입니다. 33개월 대신 28개월의 출하에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선도 농가들이 이미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기 비육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발육 기간이 5개월 주면 생산비가 10% 이상 절감됩니다. 소비자 가격도 그만큼 내려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셋째, 가격 투명성 강화입니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을 활성화하고 돼지고기 정상 가격을 공개하며 올해 안에 축산물 유통법을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보가 투명해지면 담합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대책을 발표하고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돼지고기 담합 적발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터졌고 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전체 물가의 3배로 뛰면서 여론의 압력이 커졌습니다. 변화의 동력이 과거보다는 강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해결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역 시스템의 선진화입니다. 칼처분 일변도에서 정밀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염된 농장 주변을 무조건 다 죽이는 방식은 너무 비용이 큽니다. 감염 농장만 정밀하게 격리하고 주변 농장은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살처분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검사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통 단계 축소입니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거치는 단계가 많을수록 비용이 붙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농장 직배송, 공판장 전자경매 확대 등으로 중간 단계를 줄여야 합니다.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계란 온라인 도매 거래소가 10곳으로 늘고 한우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되면 유통비용의 10%에서 15%는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규모화와 효율화입니다. 소규모 농가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 브랜딩을 하면 개별 농가도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농가들이 힘을 합쳐 큰 농장과 같은 효율을 내는 겁니다.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듭니다. 물가가 왜 오르는지 구조를 이해하면 불안이 아니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소비가 합리적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장 보실 때 가장 가격이 올랐다고 체감하시는 품목이 뭔가요? 그리고 그 품목 때문에 식단을 바꾸신 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바꾸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쌀 가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쌀이 20kg에 63,000원. 한 공기에 환산하면 얼마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라면 떡방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밥상 물가의 적은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이 드러낸 유통구조의 비효율이다.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경제 교육 해설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